지금 한반도에서는 특히 판문점에 있는 그 DMZ에서는 역사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그냥 잠이 들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뉴욕 시간은 새벽 5시를 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켜보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특히 태극기 국민들께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문재인이 그 주변으로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현재 벌어진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일단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시하는 논평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작전의 의미, 김정은은 살려주고 문재인은 제거하고 입니다. 태극기 국민평의회 대평 2019년 6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서울 시간은 지금 일요일 오후 6시 25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시사적중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어저께 트위터에 올린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대화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라갔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진핑 등 중요 미팅을 마치고 이제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향한다. 만약 김정은이 이 글을 본다면 DMZ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잘 지내냐고 안부나 물어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글을 올렸어요. 바로 어저께 토요일 G20, G20 오사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익살스러운 표현을 써가면서 올린 트윗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완전 여유입니다. 장난치듯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미 합중국 대통령이 장난의 글을 올릴 리가 있겠습니까? 장난치듯 여유로운 익살스러운 글 속에는 매우 뼈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국을 향해서 오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트윗에. 오히려 김정은 얘기만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만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핵심은 김정은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 그런 잠깐 미팅을 번개 미팅을 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한국 방문의 목적은 김정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뒤인 오늘 서울시간 일요일 전격적으로 DMZ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났습니다. 실제 회담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문재인은 그곳에 따라와서 밖에 서서 빙빙 돌다가 잠깐 얼굴만 비치고 정작 회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상황으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간략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항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문재인은 김정은에 의해서 제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문재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는 순식간에 제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제가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를 점거하고 있는 두 공산주의자인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위해를 가할 형국이라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DMZ까지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진에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적진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적진에 불확실성을 내포하면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단촐하게 경호원들만 대동해서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김정은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항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언론을 보여주는 그 초기 대담 방송 기자들을 다 나가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기 직전에 전 세계가 보라고 일부러 보라고 보여주는 그 보여주기 대담 방송에서는 김정은이의 모습이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음까지 가득 보였습니다. 이전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 왔을 때의 그 김정은이의 그러한 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위협적이거나 거만한 표정이나 분위기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형님 앞에 와 앉아서 이 귀염을 받는 동생처럼 아주 편안한 모습, 푸근한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문재인과 문재인 배우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훌륭한 멋진 연출을 한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호칭할 때에도 번이나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국어 그 번역이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되기도 쉽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각하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호칭할 때는 아주 깍듯하게 각하라고 예의를 갖추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김정은 입에서 훌륭한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그 미북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불안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심리에서 희망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신감 있게 그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정은 입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의 표정과 분위기와 발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적으로 그를 공격할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해야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완전히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굳건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 조용하게 진행된 평양에서의 평양 권력 암투에서 친 트럼프 군부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친 키신저 군부가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DMZ에서의 멋진 연출의 목적이고 전세가 일부러 보라고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문재인이는 김정은에 의해서 제거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더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죠. 6월 28일 북쪽의 대남 선전 매체 중에 메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내보냈냐면요, 이런 제목의 글을 내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 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 누구를 향해서 한 거냐면 문재인이 향해서 한 글입니다. 자, 왜 무슨 뜻이냐? 문재인이가 최근에 북유럽 가서 한 발언이 있어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을 제가 그대로 또 옮기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을 꼬집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메아리에서 자화자찬이자 잠꼬대 같은 헛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겠죠.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나.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 2월 27일입니다. 이번에는 북외무성에서 문재인 집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참견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대놓고 문재인 면상에 따귀를 때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언론 매개체인 메아리나 외무성의 발언 6월 27일, 28일 양일간 있었고 29일 하루 쉰 다음에 30날 DMZ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났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전 세계에 일부러 보여주고 그 직전 이틀과 3일 전에는 문재인이 면상에 따귀를 세차게 갈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수족인 외무성과 언론 매개체 메아리에서는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또 공표를 해버립니다. 문재인이 바보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이가 얼굴에 아주 웃음을 크게 머금고 각하라고 부르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김정은이가 불과 2, 3일 전에는 이미 문재인에게는 대놓고 망신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던 것입니다. 의도적이죠.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까지 정리해서 그 G20 오사카 회의가 끝나고 서울로 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직전에 문재인 박살내버리고 직후에 DMZ에서 만나서 또 박살내버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성을 전 세계에 일부러 보여준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 수개월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수개월 전인 것 같은데 저의 이 논평 프로그램인 김일성의 시사적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제거할 것이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제거할 것이다. 상당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까지 연락이 와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는 같은 편 아닙니까? 한 편 아닙니까? 어떻게 김정은이 문재인을 제거하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못합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뭔가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DMZ에서 벌어진 상황이 바로 김정은이 문재인을 제거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ING 상태입니다. 이틀 전, 3일 전 북의 매개체를 통해서 외무성을 통해서 나왔던 발언에 연이어서 DMZ에서 행보는 김정은이 문재인을 제거하는 확실한 표현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 계시면 그 당시에 제가 발언했던 김정은의 문재인 제거 시나리오와 오늘 벌어지는 DMZ 시나리오를 상황을 연결해 보시면 매우 아하 하고서 손뼉을 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존재감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입지를 붕괴시켜버리는 발언과 행동을 김정은이는 불과 2, 3일 사이에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발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김정은이가 또 어떠한 그 폭탄 발언을 연속적으로 터뜨려서 문재인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릴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김정은에 의한 문재인 제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얘기했던 제가 문재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제거된다 했는데 왜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지 상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지칭할 때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태극기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왜 저러지? 왜 트럼프는 문재인을 인정해 주는 거야? 라고 좀 푸념 섞인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얼르고 뭐 누르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외교석상에서는 얘기를 아직은 해줍니다. 왜? 제거할 때 하기 전까지는 한껏 띄워주는 게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오래된 시간 전에 작년 8월이었던가 언제가 날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가을쯤인가에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은 아시아의 오바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해서 문재인 is Obama of Asia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바마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 적입니다. 미국의 적입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글로벌리스트의 몸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를 아시아의 오바마라고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입에서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당시에 공표를 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이는 아시아에 있는 트럼프의 주적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이미 린지 그레엄 의원의 입을 빌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 문재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표시한 겁니다.
누구죠? 고든 첸 변호사죠. 논평가고. 그분이 문재인이를 김정은이의 에이전트다. 에이전트란 말은 스파이란 뜻입니다. 간첩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리인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그 평범한 표현이고, 이런 정치, 외교, 군사, 정보 용어에서 에이전트란 말은 스파이란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스파이였던, 맞습니다. 그 말은 김정은의 스파이였던 문재인이가 이제 거꾸로 김정은이는 트럼프의 사람이 돼버리고, 문재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리고, 동시에 그 문재인은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 의해서 아시아의 오바마, 아시아에 있는 트럼프의 미국의 주적이다라고 분명히 규명되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선포를 하나씩 목을 조이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 있게 휘파람 불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은.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문재인이를 아직까지 살려두는 것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외교적인 언어로 화려하게 포장해 주는 것은, 띄워주는 것은 아직 제거의 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능수능란한 그런 그 모습으로 문재인이를 갖고 노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적어도 자신을 갖고 노는 트럼프의 모습을 느낌으로 알 테니까. 그래도 뭐 직선이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죽을 맛이겠죠.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아니면 항복해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싹싹 비는 것. 목숨 살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입니다. 진심으로 문재인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라고 한번 제가 또 상황을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을 대통령 인정했다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이 현재까지 3차례의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문재인이를 굳이 계속해서 제외시킬, 우리말로 해서 왕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쟁의 상징인 이 DMZ까지 와서도 김정은을 중심에 두는 한편 문재인이를 완전히 패싱한다는 것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외교적 언어요, 외교적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이란 말, 디플로매틱이란 말은 속은 A를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B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그것을 빗대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문재인 너 죽었어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문재인 너 잘났어 하고서 띄워준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정반대로 보시면 매우 정확한 편으로 판단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문재인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문재인을 갖고 노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는 항공기가 무려 2,000여 대, 그것도 아주 전 세계에서 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최첨단 항공기들, 군함이 200여 척,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항모군단 여러 대 포함해서, 그리고 지상군이 37만여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연합군 합쳐서 이렇게 집중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한반도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한반도 전역에 대한민국 땅이든 383 이북이든 집중적으로 미국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렇게 군대가 움직이고 전쟁 준비해놨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시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 몇 주 사이는 더욱더 증강시켜서 집중 배치해놨습니다. 무슨 뜻이죠?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거꾸로 반대로 문재인이든 누구든 죽고 싶으면 한번 도발을 해보라는 호랑이 같은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너희네 갖다 놓은 무기체계 봤지? 군사자원 봤지? 너 죽고 싶니? 한번 해봐. 죽여줄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어느 순간 그 배치된 군사 전력을 움직여서 문재인 제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명령 한마디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대화의 마무리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항상 초고수다 얘기했었죠. 비유해서 체스게임의 초고수다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의 초고수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의 초고수입니다. 적의 위협을 미리 다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총 한 방 안 쏘고 승리를 거두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건 최고입니다. 싸워서 양쪽의 피해가 많은 상태로 이기는 것은 그건 최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말로 머리로, 상황으로, 그리고 힘을 보여주는 군사적인 위협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와 에너지와 전략으로, 지혜로 총 한 방 안 쏘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초고수 전쟁 전략가요, 전쟁 실행가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누구죠? 제가 수없이 우리 태평에서 말씀드렸죠.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적인 악마 세력. 미국에서는 집중적으로 딥스테이트라 불리우는 숨은 정부, 그림자 정부, 정부가 아닌데 정부인 척하는 그런 그 반역자 세력,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들의 실명은 키신저요, 오바마요, 힐러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국적은 미국 국적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죠. 국적은 한국 여권 쓰고 있는 홍석현이, 박지원이, 문재원이, 그 외에 수많은 인간 쓰레기들.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권 쓰는 건 대한민국 여권인데, 여권 쓰는 건 미국 여권인데, 미국에게 반역하고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트럼프의 전쟁 스타일 조금 설명 더 드리면은, 바로 이 키신저, 오바마, 힐러리로 대표되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가진 중공과 북괴를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움직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움직이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테러성이 있는 그런 공산 집단이나 그 과격 이슬람 체제들, 아니면 심지어 실제 테러 분자들을 움직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시켜가는 것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악마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들, 우리가 볼 땐 적이죠. 그들의 가장 위험한 군사력, 동북아 쪽에서 당연히 중공입니다.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중공 시진핑이를 군사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경제전쟁으로 총 한 방 안 쏘고 제압하신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관세로 눌러버렸고, 화웨이로 눌러버렸고, 시진핑의 길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는 홍콩과 대만을 전격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사실상 베이징 정부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아주 그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창피를 주고 아무런 힘이 없음을, 무력함을 트럼프 앞에서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꼼짝 못합니다. 덤비지 못합니다. 딥스테이트의 중공 맞죠? 중공 시진핑 다음에 그 군사력, 무기체계, 도발 수단은 바로 북괴의 김정은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3번 만나는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트럼프 사람, 자기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 이제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김정은이는. 그런 건커녕 같은 공산주의자이자 빨갱이인 고든챙이 불렀던 김정은의 스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바로 빨갱이 문재인이를 이제는 지시를 내렸던 김정은이가 자기의 간첩, 자기의 스파이 활동하는 문재인이를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27일, 28일에 북한 매개체 메아리와 외무성의 발언과 오늘 DMZ의 행보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사람 다루기, 상황 제압 전략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자, 이제 한반도 이 동북아 상황은 아주 매우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땅의 일이지만 정말로 아주 멋진 대하 드라마, 멋진 영화 한 편 보듯이 정말 즐길 정도로 매우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재인 제거라는 2차원적인 상황 정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홍콩과 대만의 대중공 공격 및 입지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중공 붕괴라는 3차원적인 목표를 향해서 숨 쉴 새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제거되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몰라요. 보니까 전 세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제거되는 거. 그걸 알고 있는 홍석현 쪽에서 촛불 사태, 촛불 반역 사태를 일으킨 홍석현 쪽에서 황교안 따위 세워서 반문연대 하자고 그러고 아주 죄송합니다. 지금 심한 표현 쓰겠습니다. 별 주접을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2차원적인 방정식에 제발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좀 더 좀 똑똑해집시다. 똑똑한 애국합시다. 누구죠? 그 전광훈,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 전광훈 씨, 김무성이, 황교안이 띄워주면서 문재인 제거하자고, 문재인 하야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야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전광훈, 홍석현이 심어놓은 간첩입니다. 스파입니다. 제가 나로 한번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2차원적인 문재인 제거 정도에 여러분들 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차원적인 한반도 자유통일, 홍콩과 대만을 위상을 높여서 중공을 무너뜨리는 공격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입체적인 상황이 지금 동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민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2차원적으로 문재인만 끌어내면 누구라도 좋아 그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식의 애국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또다시 적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돼가지고 나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뭐 간간히 이렇게 막 그 문자가 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문재인을 만나주냐, 왜 김정은이를 만나주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문재인을 제거하냐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정말 지쳐서 힘들겠다고 푸념하는 것, 그거 더욱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거 중단해야 됩니다. 그 같은 시간,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는 그 2, 3년 시간 동안에 그 같은 동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신지 아십니까? 미국 내 딥스테이트 세력,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 세력, 한반도와 중공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제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 하나 지키는 것도 좀 힘겨워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의 본진과 힘겹게 싸움을 해서 지금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탄핵 당할 뻔한 것을 거꾸로 지금 반대로 민주당을 지금 박살내고 지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란과 중공과 수없는 자기들의 꼭두각시 움직여서 미국을, 트럼프를 공격하는 딥스테이트 글로벌 세력을 완전히 또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김정은이 우리 편 만들어 놓고 문재인 지금 박살내는 그 순서까지 차근차근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러한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가 원망을 하고 푸념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응원과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의 수를 읽지도 못하고 푸념이나 하고 칭얼거리고 있으면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참 뭐랄까요, 한편은 안타까운 모습이고 한편은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태극기 국민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를 정확히 읽고 그의 의중을 꿰뚫어보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국민의식, 그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지혜로운 모습 보이는 순간,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It's about time now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태극기 국민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문재인 제거, 박 대통령 복귀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제거 누가 하냐고 언제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답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제거의 순간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집행은 누가 하느냐? 트럼프 군대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주변에 한반도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군사 전력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문재인 제거는 트럼프의 군대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폭력으로 선포만 올바로 하고 황교안 따위에게, 홍석현 따위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만 안 보이면 됩니다. 그 집행은 트럼프 군대가 하는데 그 결단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어떻게 내려진 줄 아십니까? 그 결단은 태극기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태극기 국민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적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미국을 공격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인 홍석현, 황교안 이런 쓰레기들에게 휘둘리는 모습 보여주면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면서 이 상황을 더 오래 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문재인 제거해봤자 황교안이 또 들어가 버리면은 이 전쟁이 더 길어지는데 문재인 차라리 대놓고 빨갱이니까 제거하기가 쉬워요. 황교안이는 대놓고 빨갱이 짓 하지 않고 어설픈 연극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아주기 때문에 대놓고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제거를 미룬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문재인 제거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요.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좀 질질 끌어지는 거 문재인 탓 아니고요. 김정은 탓 아니고 트럼프 탓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 태극기 국민들의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결단의 순간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가봤자 황교안 들었으면 더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니까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제거를 하기 위한 결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기 위해서는 태극기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이 적과 악을 구분해서 트럼프 측에서 안심하고 결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문재인 제거의 책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의 책임은 바로 태극기 국민에게 있다는 뜻 여러분 가슴속 깊이 오늘 묻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열심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따위에게 황교안 따위에게 속아서 질질 끌려가는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우파 태극기 국민들에게 그 키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태극기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트럼프 군대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지만 트럼프 군대의 결단과 집행을 결단하게 만드는 작심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 대한민국을 지키는 내부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황교안에게 있지 않고 조원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태극기 군대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